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가지고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저는 이 재판부가 검찰에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줬다. 의원직은 살려주면서 그 혐의는 다 인정해버린 이러한 판결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 과연 항소자재의 정말 아름다운 항소자재의 기조를 유지할지. 이번에 중앙지검장 되신 분이 네. 항소자재주의자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 국정 기조에 맞게끔 항소자재주의자가 항소자재를 하실지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유병수의 강봉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고정 코너 그기들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제가 지금 봤는데요. 뭘 봐요? 아니 우리 아직 소개도 안 하셨는데. 구독자 응. 49,800명이네. 오늘 200명 뚫죠? 5만 하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더칠sam하던. 아니 5만이 눈앞에 있어 지금. 나 여기서 5만 요정 한번 해보게 오늘. 그렇죠. 49,800이 지금. 그렇죠. 저희가 한 4월, 5월부터 시작을 그 독립 채널을 만들어 그러니까.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와 뭐, 같은 우리 그 강냉이 선생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사랑과 일정에 힘입어서 열심히 되고 있어요. 자, 소개부터 합시다. 네. 우리 강전의 전 대변인,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상수 전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업을 자꾸 헷갈리시는데 본업을 자꾸 잊고 계세요. 두 분 다 법조인이십니다. 변호사십니다.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유병수고요.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자, 신만이 코앞에 있습니다. 네, 신만이 코앞에 있어요. 그럼요. 코앞에 있고요. 제 꿈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자꾸 물으신다면 네. 실버 버튼 맞죠? 실버 버튼이라고 하는 거 맞죠? 버튼, 실버 버튼이 제 꿈이에요. 아주 뭐 그냥 사소한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버 버튼 받은 강펀치를 우리 류 차장님 바쁘신 날 한번 또 진행해 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잠을 못 자요, 제가. 감사함 때문에. 네, 정말 아버지가 저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들은 저희 강냉이 선생님들이시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제가 밥 한 톨도 아끼지 않고 제가 먹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등등 여러 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지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없었어요. 없었고 자, 근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그 선고에 대해서? 그냥 뭐 저는 이 재판부가 검찰에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형을 다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이게 강전의 변호사님도 잘 알겠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특수가 붙었는데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맞아요. 네, 특수가 붙으면 일단 집행유예 가는 건데 특수가 붙었는데 벌금이 나오도록 했고 게다가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데 딱 400만 원에 걸리게끔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은 살려주면서 그 혐의는 다 인정해버린 이러한 판결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 과연 항소자재의 그 정말 아름다운 항소자재의 기조를 유지할지.
항소 자제했다면서요?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7,800억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항소 자제하면서 항소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떠들던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 검찰이 과연 항소 자제의 기조를 유지할지 신중히 판단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얘기할지 이 정말 앞으로 너무나 이게 귀추가 주목되고 저는 정말 검찰이 어떻게 할지 이거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검찰총장 이번에도 직무대행인데 직무대행도 새로 오고 뭐 중앙지검장도 새로 오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번 사건이야 저기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새로운 지도부의 생각 같은 것들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는 게 이번 달 그 다음 주 28일에 민주당 쪽에서도 10명이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날 결심 공판을 해요. 그럼 그날 구형이 있고 선고가 그러면 빠르면은 12월 말 아니면은 뭐 1월, 2월 뭐 이 정도에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양형 사유를 굉장히 길게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범죄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양형 사유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으로 했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항소 자제를 할까요? 항소를 할까요? 전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진짜 지금 강정현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장 되신 분이 네. 항소 자제주의자잖아요. 철우형. 예. 네, 자제주의자. 예? 아니 진짜 항소 자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 이형 중앙지검장이 사퇴했는데 그래요? 잘 알아. 이분 평소에도 그렇게 항소 자제주의자였어요? 이 형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정진우 지검장이 항소 자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 그 자리에 항소 자제주의자를 앉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이렇게 선고가 되면 항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큰 틀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국정 기조에 맞게끔 항소 자제주의자가 항소 자제를 하실지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법조팀장을 딱 갔는데 네. 그때 법무부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박재혁이었고 그 다음에 장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추장군이었잖아요. 네. 그때 대변인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번에 대행 구자연. 되신 분. 지금 대검차장 네. 이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뿜계, 박범계. 네. 그때 대변인이 누구게요? 박철우. 투명하네요. 네. 그때 라인을. 대변인들이 쭉 해가지고 했는데 보세요. 그때 대변인들 3명이 박재혁, 구자현, 박철우인데 그때 다 대변인들이었어요. 그때 다 대변인들이었다고. 근데 그때 대변인 3명 중에 한 사람은 적폐야 지금. 한 사람은 친윤 검사 돼가지고 네. 이제 고발당했어. 박재혁.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대단한 검사라서 지금 승진을 엄청 해가지고 한 사람은 대검 차장 돼가지고 총장 대행하고 한 사람은 중앙지검장이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뒤에 문 닫을 조직이잖아요. 1년 뒤에 문 닫을 그러니까 조직에 그때는 막 애지중지. 애지중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고유명사예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분에 그때는 대한 막 고유명사. 애지중지하면서 나의 대변인 막 하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좌천돼가지고 다 골방에 가 있다가 이번에 다 검사장 승진시켜가지고 주요 보직에 다 앉혀놓고 한 다음에 그냥 항소 포기의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던 이유 하나만으로 박재영 검사장은 너는 친윤이야. 친윤 검사장이야. 너는 강등시킬 거야. 너는 사표도 안 받을 거야. 박재혁 검사장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나머지 구자연, 박철우는 너는 참 애들이 괜찮아. 항소 자제주의자니까. 너는 항소 자제주의자고, 그대들은 정말로 검사의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대검차장도 시켜주고, 중앙지검장도 시켜주고. 맞아요. 근데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잠깐 그때 법무부 대변인했던 맞아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항소 이번에 자제를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항소 자제로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이 항소권이 들어온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초지일간 항소 자제를 할지 항소를 할지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당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하기도 애매하고 안 맞아요. 하기도 애매하고 다음 주에 이 이제 돌아버리겠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양형 자료가 좀 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형 내용에 그때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폭주했었던 부분들을 짚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고 사기특위에서 그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강제 사보임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짚어준 게 있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결국에는 합헌 결정 나오긴 했는데 9분 중에서 4분이 그렇죠. 4명. 오신환 의원에 대한 그 표결권 이런 것들 침해당했죠. 의결권 침해당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부분들이 꽤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좀 과격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민주당 쪽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뭐 개선행위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막 했었던 부분들 이게 이미 지적이 됐는데 저는 민주당 쪽에서의 구형이나 선고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쪽에 개딸분들은. 제가 요즘에 개딸. 이제 개딸이랑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정청래 워낙 이렇게 네. 좀 분화되고 있지만 네. 제가 요즘에 저쪽들 커뮤니티 반응을 보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서 맨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디로 보세요? 뭐 이런 저런데 많아요. 뭐 막 클리앙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박변은 바쁘시죠. 그러면 이제 그 론스타 직전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캡처해 놨거든요. 막 그 발표 한 몇십 분 전에 한동훈이 다 책임져라 막 이런 거 막 달린 거 되게 다 캡처를 일일이 해놨는데 이것도 어제 판결 나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봤죠. 무슨 반응이 있나. 이분들은 그 민주당은 생각을 안 해요. 이분들은 그냥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뭐 떡검, 개검 뭐 별의별 말을 다 쓰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항소를 하라고 난리야. 지금 민주당 생각도 안 해. 그냥 항소해야 되는. 왜 이 형량이 이렇게 나왔어? 왜 의원직이 유지된 거야? 하면서 막 항소하라고 난리야. 근데 지금 항소 자제주의자들이 항소 자제를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안 둘 거가 눈에 보이는 거야.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진짜 완전히 이게 게임용으로 치면 네. 딱 전형적인 요즘 용어로 하면 가불기에 걸렸어요. 그래요. 네, 가드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지금 가드가 불가능해. 법원이 너무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항소 자제를 하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운 아닙니까? 어? 복불복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1심 무죄, 1심 유죄. 이거 뒤바뀌면 이거 결국은 무죄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회의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항소 자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소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검찰은 좀 이따가 또 민주당 또 이게 또 나오는데 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 그러니까요. 참 난감하네. 나는 어딘가 여기는 어디지? 이런 입장일 검찰이 텐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하고 봅시다. 이럴 거예요. 일단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결과 나오면 그때는 자제할 거예요. 아 훌륭하다 진짜. 자제할 겁니다. 정말 진짜. 그리고 그런 논리를 세울 겁니다. 당시의 자유한국당은 법을 어긴 것이고 민주당은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뭐 쌍포기에서 무슨. 방어했다라기에는 그 빠루 갖고서는 부시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던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뭐 지금 공동폭행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형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쵸. 국회법 말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했던 법안들이 정말 주옥 같잖아요. 공수처랑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와 이게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안이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도 있었던 거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결국엔 그 뒤에 있었던 선거 이것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판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사건이 서로 뭐 고소고발하면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좀 재판부로 가지는 말았어야 되는 맞아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치적으로 정치의 풀었어야죠. 사법화가 너무 좀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항소 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재판부가 그런 점에서 약간 정치적 판결이라고 좀 비판을 받아도 네. 약간 사법의 자제를 한 판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사법이 자제를 했으니까 검찰이 항소 자제까지도 할지는 그건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이 항소 자제주의자들이 정말 얼마나 최근까지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있다면 이렇게 대갚아 주는구나. 그 항소 자제의 중요성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렇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네, 정말 시험에 들고 있을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기소되는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었는데 그때 빠루가 막 등장하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PD님들, 우리 제작진들이 보여주실 텐데. 저희 박찬대 의원도 있네요. 저기. 제가 저기 그 국회 의원관인데요. 저기 의원관인데 저 안에 제가 감금돼 있었어요. 저 당시에 감금돼 있다가 저쪽 문으로 해서 도망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 있었는데 제가 저 당시에 MBC에 있다가 MBC에서 그 노조에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가입을 제가 안 한다고 했다가 카메라 부서 쫓겨나가고 뭐 편집 부서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데로 막 쫓겨나가 있다가 결국 노조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거의 쫓겨났죠. 그래서 제가 있다가 TV조선으로 다시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놀다가 TV조선에서 정말 감사하게 입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딱 일을 하게 기회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하게 됐는데 바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현장을 간 거예요. 아 처음 현장이었어요? 거의 처음 현장을 갔을 때요. 저 때가 갔는데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빠루를 가지고 계속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빠루를 든 사람은 방호 직원들이었고 그 빠루를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빠루를 들고 오지 않는데 저거를 문을 막 뜯는데 그 당시에 박찬대 의원과 민주당 의원 두세 사람이 여기서 빠루를 빨리 뜯으라고 막 지시를 했었어요. 지금 저기 사진에 박찬대 의원 얼굴이. 그래서 저 빠루를 그다음에 다른 당시 한국당 보좌진이 그 빠루를 뺏었고 그쵸. 그래가지고 빠루를 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빠루를 들고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서 빠루를 들고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민주당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죠. 아주 치졸한 거예요. 대단해요. 완전히 나경원 패스트트랙 빠루 이게 그냥 그거를 등가가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강전혜 변호사님도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예, 그렇죠. 예, 저때 저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온 입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저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폭탄이 뭐냐면 공수처랑 조요토미 히데요시 배지 달아준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조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긋은 분, 나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아. 두 분이랑 사이 안 최모 용혜인 의원은 재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법안 때문에 그분들이 배지를 단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폭탄을 준 이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참 민주당은 나라를 망쳐놓고 선동을 너무 잘해.
맞아요. 예, 지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그때 결국에는 민주당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리 줄게 이러면서 군소정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랑 합쳐서 저걸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 이제 양형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중요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한 3, 4개월 만에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오신환, 권은희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선 행위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국회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도 근데 똑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뭐 그동안에 1당에서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거 이런 국회 관행이라는 것들 관행 없잖아요. 막 법사위 간사도 갑자기 무슨 의결을 해갖고 막 부결시켜버리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거대 여당의 행태 저 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돼요. 그 최이배 의원 감금당했다고 하잖아요. 아, 네. 아, 그때 제가 그 방에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 방에 현장에 다 있으셨네. 근데 그 방에서 포레스트 감금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감금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그 방에 여러 의원들이 계셨는데 이양수 의원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그 방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뭐예요? 마술했어요. 마술. 아, 최이배 의원 못 나가게 문을 막은 건 사실이고 이렇게 탁자 있잖아요. 탁자 같은 걸로 문을 이렇게 막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화기애애하게. 그래가지고 이양수 의원하고 이만희 의원하고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그 방에서 뭐 했냐면 맛을 보여줄까? 이러면서 진짜? 그 방에서 맛을 보여줬어. 맛을. 나 맛을 배웠는데 맛을 보여줄까? 아, 그 나가지 마. 어차피 나가면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맛을 보여줬다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그게 감금이야? 이번에 재판 그게 협박이야? 과정에서 그것도 이슈가 됐었어요. 이 최이배 의원이 어쨌든 방 안에 있었는데 이게 형법상 감금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네. 아닌가 이것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재판부에서 일단은 감금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뭐 마술을 했다라는 거는 좀 변호인이 좀 잘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근데 뭐 판결문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마술했다는 거. 이게 이슈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나온 얘기죠. 아, 왜냐면 제가 맛을 봤어요. 같이 봤어요. 아.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이렇게 손 박수 치면서. 아, 네. 마술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마술 같지도 않은 마술을 하면서. 근데 여상규 의원님도 계셨거든요. 아, 예. 여상규 의원님 굉장히 점잖으신데. 판사 출신 머리가 허해서 네, 그쵸. 같이 예. 즐거워하셨어요. 그때. 아, 네. 하여튼 뭐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1심이 이렇게 났는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일단 검찰 우리의 핵심은 이제 계속 웃고 떠들었지만 이제 핵심은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요. 항소 자제 요정들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그 패스트트랙 이 기소된 사람들 일대 검찰 구형부터 남아 있죠. 검찰 구형 이후에 1심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또 항소 자제 요정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형평성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